교수님이랑 똑같은 걸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와 이거 교수님이랑 완전 똑같이 생겼다. 뭘 뭐? 할. 자, 이 사진을 보시고 교수님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댓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보시면 어떠십니까? 뭐 일치성 여부가 좀 있긴 있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매가른들에 달린 사람들 매달TV에서 최근 격리 해제자분과 영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도움을 약간 못 드리고 있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제 몸 상태가 일주일 전만 해도 약간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다 일상생활이 다 되는 정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로운 강의를 3월 달부터 다 또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제가 세법을 확실히 잡아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자, 교수님 최근 근황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이제 격리돼 계셨지 않습니까? 네, 제가 격리를 당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뭐 하고 지내셨습니까? 격리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죠, 사실은. 넷플릭스 완주하셨다고. 띠링. 자꾸 전화 와서 일하고 있는데 넷플릭스 지금 추천 평을 자꾸 얘기해 주셔가지고. 자, 교수님 이제 격리돼 계신 동안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으시지 않습니까? 어떤 거요? 그 송원세법 튜브 지금 상속 증여세 영상이 터져가지고 지금 16만, 17만 좀 정도. 20만 조회수가 거의, 다 돼가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상속 증여세하고 관련된 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속이나 증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제가 상속 증여세 강의를 해놨던 게 있는데 그 부분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은 아마 제가 공로는 제 공로가 한 60% 정도는 돼요. 그런데 나머지 40%는 우리 박 PD님의 공로죠. 네, 제가 그 조회수를 보고 현타 와가지고 매달TV에서는 조회수가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 캠퍼스 이제 수험생분들 질의응답을 해볼 건데, 자, 이제 6과목 지금 다 진행하고 있는데 6과목 중에 지금 세법이 그나마 양이 적다. 그렇죠. 16문제니까. 그래서 네. 아직 시작을 안 했다. 나중에 하겠다. 나중에 해도 합격 점수는 나올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나중에도 뭐 일주일만 하면 되죠. 일주일만 하시면 네, 일주일만 하면 돼요. 일주일 해가지고 된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몇 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않고 있다가 이제 몇 년 공부했는데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일주일 동안에 집중 공략을 해서 점수를 올린다. 이런 분들은 가능해요. 공부를 아예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 내가 3월 달이나 5월 달에 공부를 세법을 시작을 하란다. 그랬을 때는 총론만 한 5번을 들으세요. 5강인데 5시간짜리 그러면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되는 것을 5강을 5번을 들으세요. 먼저 계속. 근데 처음에 첫 번째 들을 때는 정배속으로 들으셔야 돼요. 절대 빠른 배속 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들을 때는 정배속으로, 두 번째부터는 1.2배속으로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 5번 정도를 듣다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여러분 입에서 그 답이 바로 튀어나올 거예요. 그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일주일이면 끝나요. 그 조세 총론만 잡으시면. 근데 조세 총론을 잡지 못하시면 세법은 거의 포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조세 총론은 공부를 하지 않고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이론을 어떻게든지 한 바퀴를 빨리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상만 돌아가는 거예요. 영상만 이렇게 막 돌리고 있는 거지 실제로 공부는 공부 같은 공부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조세 총론을 먼저 5바퀴를 돌린 상태에서 그 다음에 늦었더라도 이제부터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차근차근 수업을 따라오시면은 세법이 확실하게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조세 총론이 먼저 종합 정리를 먼저 해놨거든요. 큰 뼈대를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살을 붙여가기 때문에 총론만 잡아버리시면 세법은 다 잡았다고 보시면 돼요.
요번 질문 같은 경우는 이거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자 올해 2022년 이제 대한민국 대선이 끝났지 않습니까? 끝났죠. 자 끝나서 이제 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좀 세법도 개정이 조금 많이 되지 않을까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외우는 것보다 아니요, 안 돼요. 아, 왜 안 되냐면 세법은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 5월 달이에요. 5월 달에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들어서자마자 법을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법을 개정을 하는 것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돼요. 근데 국회 동의를 거치는데 이제 여당하고 야당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이제 야당이 170석이 넘어요. 그럼 법을 통과할 때 그 야당에서 전부 반대를 해버리면 법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세법이 지금 현재 여당이 만든 법이에요. 그런데 그 여당이 만든 법을 새로운 새 정부가 들어와서 이걸 다시 뒤집은다 했을 때 그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 순수하게 우리 그래 알았어 바꿔 그러고 동의해 주겠냐 이거예요. 그거는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10월 달이 시험이에요. 근데 10월 달이 시험인데 세법 개정은 매년 12월 말에 개정이 돼요. 그래서 이번 우리 시험 볼 때 이번 33회 시험을 볼 때까지는 세법 개정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있는 내용을 그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험 준비용으로는 지금 그 내용 그대로 공부하고 그대로 가셔야 돼요. 이제 개업하시기 전에 개정세법으로 다시 한번 그렇죠. 이제 개업하실 때 되면 1월 달에 되면 세법이 바뀐 게 개정이 되는 걸 이제 내년치로 바뀔 거예요. 바뀔 건데 지금 이제 가장 이제 크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통합하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그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해서 법을 하나로 만들자.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부세는 국세예요. 국세하고 지방세를 통합해 놓으면 일부는 지방의 예산이고 일부는 정부의 예산인데 이게 통합이 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분배할지가 이게 무리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한다는 안이 10년 전부터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당장 올해 시험 보기 전에 바뀔 거다. 절대 못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이제 직장인 분이신데 네. 지금 교수님 원포인트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적중률이 어떻게 되신다고 한다? 원포인트 적중률이 작년에는 97.75% 정도 되죠. 올해 몇 프로 노리고 계시죠? 올해는 아마 제가 98% 정도? 자, 직장인 분이시라 이제 정규강의나 아니면 개인 공부 시간이 조금 모자르신데 거기서 세법까지 하려니까 힘드신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교재 한 권을 딱 미친 듯이 파보신다는데 자, 2시간 땅 세법 하나 있고 네. 교수님 원포인트 하나 있고 이 두 개 중에 뭘 반복하면 좋을지. 근데 원포인트는 그 기본적으로 이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1회독 이상은 하신 분이 봐야 될 교재예요. 근데 원포인트는 2시간 당 교재로 수업을 한 바퀴를 돌렸거나 또 기본서로 한 바퀴를 돌리거나 요약집으로 딱 교재 한 바퀴만 돌고 난 다음부터는 원포인트를 가지고 한 5번에서 10번 정도 보시면 시험 문제는 15문제를 맞을 수 있어요. 결국은 기본 이론은 한 바퀴 그렇죠. 기본 이론 한 바퀴는 돌으셔야 돼요. 한 바퀴는 돌아야만이 그 지문 중에 어떤 지문이 어디가 핵심이고 어디가 핵심 포인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포인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강의를 제가 5월 달에 강의를 하거든요. 5월 두 번째 주하고 세 번째 주에 제가 강의 예정이 돼 있는데 그때 강의를 들어보실 분들은 미리서 기본 강의를 3, 4월 요약 강의를 들으시든 1, 2월 달 기본서 강의를 들으시든 한 바퀴를 일단 소화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한 바퀴만 돌리고 난 다음에 원포인트 지문으로 계속 반복해 버리시면 그때부터는 완전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을 드릴 건데 네. 교수님에게 세법이란? 세법이요? 저는 제가 세법을 처음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세법을 어디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세법을 전달할 때 99%의 이해는 세법을 모르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단 1%만 오류가 발생해도 그건 아예 전체가 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지 않았을 때는 어디 가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법이
완벽하게 여러분이 되신다. 그럼 세법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은 돈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조금 이제 상황이 풀리고 나면 저희가 전국에 막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한 번씩 투어를 해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익 캠퍼스 있는 그분들, 그 지역 분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한 번씩 미팅도 해보고 할 테니까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기다리세요. 네. 가시는 거 혼자 가시는 거죠? 혼자 갈 일은 없죠.